예,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챗 GPT와 회계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딸아이가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 1위가 회계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걸. 회계사가 그 인증 업무도 있고 좀 복잡한 업무 분야, 재무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양한 업무가 있어서 그 미래에도 필요할 거다. 단순한 업무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대체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이렇게 딸아이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엊그제 이제 챗 GPT 4.0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봤거든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뭐 스마트폰 사용법도 책 보고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제는 또 챗 GPT 챗 오픈AI.com 요 chat.openai.com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도 해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거 이상으로 챗 GPT가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똑똑한 친구들하고도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수석한 친구하고도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 챗 GPT와 대화를 했을 때 느낌이 그런 친구들하고 일했을 때 그 대화를 했을 때 가졌던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챗 GPT도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회계사 업무 부분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사 시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회계사 시험 광고도 붙는 것 같고요. 그 학원 광고 이런 것도 붙는 것 같고 지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제 매년 이제 그 선발 인원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신외관법 도입하고 표준감사 시간제도 도입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지정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회계사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이제 경제적 지대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5천만 원만 받고 일을 하겠다. 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 예를 들면요. 그런 사람도 이제 그 공급이 작으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거겠죠. 예, 그럼 1억에 만약에 형성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1억 5천만 원만큼은 경제적 지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그렇죠. 의사 선발 인원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지대가 크니까 지금은 입시도 의대와 비의대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공급이 근데 지금 이 수요가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라고 하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외관법으로 인한 특수효과 효과도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주기적 지정제도 이제 폐지되는 대표 법안이 이제 지금 발의된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회계사들은 정년이 없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활동하는 회계사들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특히나 이제 이런 인공지능, 챗 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이 기장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업무 부분은 대체를 할 것으로 보여서 더더군다나 이제 회계사에 대한 수요, 공급 이 부분이 이제 균형을 찾아가지 않을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회계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면 예, 의사가 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요. 예. 농담입니다. 예. 하고 싶은 숫자에 감이 있고 이쪽 분야도 충분히
재밌고 메리트가 있는 분야니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로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챗 GPT와 인공지능이 발전으로 회계사가 미래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니? 물어보겠습니다. 챗 GPT와 인공지능이 발전한 여러 산업과 업무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계 분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회계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회계 업무에서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 재무 보고서 작성, 세무 처리, 예산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 전문가들이 시간과 노력을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분야는 복잡하고 상세한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간이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회계 사무 처리에는 법규 준수, 복잡한 재무보고 기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은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회계 전문가의 전문가적인 판단력과 지식은 여전히 필요하며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게 똑똑하죠. 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또 뭐 너무 기니까 이제 짧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고 하나 또 다른 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가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정보 제공 채널로서의 유튜브를 챗 GPT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니 간략하게 답변해줘. 이것도 비슷하네요. 챗 GPT가 유튜브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은 영상을 시청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면 챗 GPT는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로서 텍스트 형태의 대화를 주고받는 데 사용됩니다. 챗 GPT는 텍스트 기반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대화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챗 GPT의 주요 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챗 GPT와 유튜브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챗 GPT가 유튜브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챗 GPT는 정보 제공 채널로 활용될 수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여전히 다양한 비주얼 콘텐츠와 다양한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그인 기능도 있고 이제 이 GPT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그런 그것도 그런 사이트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에는 대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똑똑하고 이게 제안서라든지 그런 논문 그런 목차까지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 레포트 쓸 때 이미 많이 활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업무할 때 챗 GPT를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엑셀에도 이제 플러그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엑셀에서도 챗 GPT가 활용될 수 있어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 물어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 책에서 읽은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최근에 든 생각을 하나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유성생식이 진화를 겨우 극적으로 진전시킨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유성생식의 경우 유전자의 교차가 가능해 유전적 성질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이성 간의 선택을 통해 그 당시 환경에 적합한 유전적 성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야. 이러한 나와 유사한 나의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자가 있는? 또 너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300자 간단하게 300자 이내로 간단하게 말해줘. 그렇네요. 이게 좀 난이도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유성생식이 진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교차가 가능하므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종 내에서 적응력과 새로운 형질의 발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성 간의 선택을 통해 적합한 형질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있네요. 누가 했는지는 좀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사람 같네요. 개인적으로 유성생식의 진화적인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종의 적응력과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성 간의 선택은 형질이 효율적인 전달을 도와주며 종의 적응력을 높이고 진화의 속도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다양한 메커니즘과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유성생식만으로 모든 진화적인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화의 다양한 측면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성생식의 역할을 평가할 때에는 다른 진화적인 요인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점짜리 답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되게 좀 한쪽에 포커싱 된 거였는데 되게 훌륭한 답변인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방금 전에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회계사 시장이 좀 전망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런 취지로 한번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물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상황에서 지정제가 폐지되고 경제 성장률이 1.4%의 낮은 수준을 현재 수준인 1.4%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리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세계사의 활동 기간이 증가하였을
되어 공급을 회사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을 때 너무 어렵나요? 그리고 선발 인원을 회계사 선발 인원을 현재 수준보다 꾸준히 증가시켰을 때 시킨다고 가정하였을 때 향후 또 중요한 게 있네요. 그리고 챗 GPT와 인공지능이 회계사의 업무 분야의 일부분을 대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향후 대한민국에서의 향후 회계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답변해 줄래? 어렵네요. 질문이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적 지정제가 폐지되고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회계사 활동기간이 증가하고 회계사 선발 인원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챗 GPT와 인공지능이 회계사의 업무 분야를 일부분 대체한다면 대한민국에서의 향후 회계사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 변화와 전문성 강화. 세 번째, 기술적 역량의 필요성. 네 번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종합적으로 챗 GPT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회계사의 업무 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할 것이며 회계사들은 기술적 역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미래 회계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딱 원하는 답변이 나오진 않았는데 모범 답안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모범 답안이겠네요. 네. 예, 아이고 그렇군요. 예. 되게 솔직하게 저도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답변도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는 답변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챗 GPT가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구나. 뛰어난 친구다. 뛰어난 존재다라는 걸 느꼈네요. 중용해 보면 이제 그 성실해지려는 성에 이르는 길로 이제 박학신문 그러니까 할매 이르는 길 그런 걸로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학 독행 이런 게 나옵니다. 넓게 알고 깊게 물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백하게 이제 분별하는 그렇게 하면서 알매 이뤄가야 되고 그거를 이제 독행 실천을 해야 된다. 독실하게 실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챗 GPT가 이제 많이 배우고 그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잘 클리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명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낮 없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지식의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챗 GPT가 회계사의 업무 역량을 대체할 것이다, 보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20장, 중용 20장이 같은 편인데 거기서 이제 공자가 노나라의 젊은 왕한테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달떡으로 이제 지인용이라는 그 수신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 측면, 지는 이제 알매 이르는 길, 그 지혜 측면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분석 능력이라는 다른 능력을 이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라든지 다른 능력을 더 역량을 길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이라는 거는 이제 힘써서 행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이라는 게 그거죠. 그 어지른 자. 그래서 그 감수성,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사물에 대한 감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거는 이제 챗 GPT나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기는 할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야겠다. 결국은 이제 인적 네트워크,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용은 이제 수치를 아는, 그게 거의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기가 또 있긴 해야죠. 저희가 인증 업무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의견을,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도 내는 것이니, 더 그런 사명감, 직업적 사명감이라든지, 선비정신, 이런 것도 좀 갖출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차별성 중에, 한 부분은 지인용, 그 지인용에서 차별성을 얻어야 될 텐데,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좀 당황해가지고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챗 GPT는 더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좀 엑셀과 관련된 것도 학습을 해서 좀 잘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좀 심도 있는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철학적 담론, 어떻게 보면 약간 생물학적, 철학적 내용까지 담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의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사람처럼 답변을 한 거 보니까 좀 놀랍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좀 약간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회계사들이 보수적이어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고, 또 아직까지 저희 선진국, 미국만 해도 이제 회계사들을 많이 뽑잖아요. 7만 명 가까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우리는 좀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계사도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 이런 것들을 차별성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꾸 말이 헛도는데요. 제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